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드디어 기아의 스포티지 위장막을 벗고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참 아쉬운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왕 공개할 거면 완전히 공개를 하면서 뭐 영상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거는 티저 이미지 몇 장을 어둡게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또 제 구독자님께서 댓글로도 채널에서 알려주신 게 도대체 스포티지 제일 궁금한 차다. 도대체 위장막을 가려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다 라고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스포티지 베일에 쌓여있는 차인데 기아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오포진 유나이티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포짓, 반대, 유나이티드, 연합, 뭔가 공유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뭘까요 과연? 뭐하고 뭐를 연합하고 공유하고 반대로 가는 걸까요? 어렵게 말할 수 있는데 쉽게 풀어드리자면 자연에서 얻은 영감, 그런 자연의 곡선미, 내추럴한 그런 느낌을 심플한 모던, 도시적인 느낌, 그런 간결하고 고급스러움과 같이 연결을 해서 디자인으로 승화시켰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사진은 티저 이미지 측면부 모습입니다. 전면부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여러분 첫 이미지 어떤가요? 이거는 딱 봤을 때 뭔가 돌고래 느낌 아닌가요? 이거 뭐랄까 전면부에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이 쭉 이어지면서 A필러의 곡선 그런 느낌, 뒤쪽에서 쭉 이어지고 D필러를 이렇게 약간 히든 타입으로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썼어요. 기존의 기아에서 보여준 이런 디자인 컨셉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기아에서는 지금까지 두 종류를 썼습니다. A필러를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써서 뭔가 플로팅 타입으로 루프 라인이 좀 떠보이는, 지붕이 좀 떠보이는 듯한 그런 걸 써서 카니발이라든지 셀토스에서 보여줬는데요. 그거를 좀 차고가 높거든요. 그런데 차고가 좀 낮게 전체적인 차량 높이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A필러하고 루프 라인을 분리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죠. 도어에서 후드까지 쭉 이어지는 디자인을 쓴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포티지 그리고 기존의 소렌토에서 나왔던 그런 디자인인데 A필러하고 D필러를 다 색깔을 넣는 겁니다. 색깔을 이제 그대로 차량 도색 색상으로 밝은 색으로 가져간다면 뭔가 SUV적인 느낌, 당당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었는데 이번에 스포티지는 좀 더 다른 컨셉을 가져갔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첫 번째는 A필러를 그대로 살려두었어요. 근데 D필러는 히든 타입으로 좀 주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D필러에 기존에서 기아에서 강조하고 있던 이런 실버 톤의 그 비닐 느낌 있잖아요. 은색 실버. 그거를 넣어주는데 이거를 만약에 다크크롬 무광으로 썼다면 정말로 디자인에 정점을 썼을 것 같은데 티저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실버 톤으로 해서 D필러는 약간 이렇게 플로팅인데 좀 어느 정도는 이어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핵심은 DRL에서 있는데요. 주간주행등이거든요. 이 디자인 주간주행등 어떤 느낌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V자 형태를 옆으로 이렇게 한 그런 느낌. 이거는 제가 SUV 팰리스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팰리세이드가 어떤가요? 약간 당당한 느낌. 이렇게 후드의 본인 두께를 좀 돋게 가져가는 효과를 주었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쭉 이어지면서 뭔가 당당한 느낌, SUV 볼륨감, 볼드한 느낌 그런 거를 주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팰리세이드 첫 느낌이 그랬거든요. 저는 예전에 팰리세이드 사전 예약까지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팰리세이드에서 가져온 게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게 저희 뇌피셜입니다. 네, 전면부 디자인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뭐가 보이시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거를 디자인을 계속 유심히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외계인. 눈도 보이고요, 코도 보이고요, 입도 보입니다. 이거 과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외계인처럼 보여진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로봇처럼도 보여집니다. 기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이 V자 모양이 측면부가 아닌 전면부에서 보여지는 그걸 공개를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V자가 이렇게 형상으로 나오는 게 전면부 인상이 약간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또한 주간주행등하고 헤드램프가 야간에 이렇게 켜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그 위쪽으로 턴 시그널, 방향 지신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셀토스에서 보여준 그런 커브형의 방향 지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이드 미러인데 플래그 타입으로 들어갔죠. 이 부분은 투싼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서 안전을 중시하는 듯한 그런 기아의 디자인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각 지역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는 올라가겠지만 안전과 디자인적인 고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각진 디자인은 EV6하고 K8에서 이미 보여줬죠. D필러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D필러 확대된 모습을 보이면 셀토스의 뭔가 고급스러운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셀토스도 나름 괜찮았어요.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건 히든 타입의 와이퍼,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좀 멋있어 보이죠. 훨씬 깔끔하고요. 심플하죠. 세차할 때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는 다크 크롬 스퍼터링 그런 느낌으로 주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은색 실버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벨트 라인 자체를 뒤로 갈수록 쭉 올리면서 기존 예를 들면 소렌토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줬던 헤비앤런 트렁크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 산타페에서도 많이 썼던 그런 캐릭터 라인이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루프 라인과 이런 캐릭터 라인이 링컨 커세어 그런 느낌도 있어요. A 필러를 이렇게 곡선으로 가고 루프 라인을 쭉 직선으로 이으면서 뒤쪽으로 좀 떨어져요. D 필러를 차량 색상이 아닌 하이그로시 블랙 색상 컬러를 계열을 써서 좀 더 차량이 스포티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포티지도 이 차량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면부 본인에서 이루어지는 이 곡선 라인을 쭉 뒤까지 이어지는 그런 컨셉의 디자인을 썼습니다. 네, 다음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인데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전면부에서 보여준 DRL 이런 시그니처 라인을 뒤쪽에서도 리어에서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브레이크 제동등이 있고요. 그 밑쪽으로 턴 시그널, 방향 지시 등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쉐입 자체는 EV6에서 보여준 음각 형상으로 넣어줬고,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기아의 엠블럼을 넣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사진이 한 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 자체는 EV6 K8에서 보여준 신규 실내 플랫폼 패키지를 쓴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공조장치의 미디어 조작 장치, 디자인 컨셉 자체가 기존에 보여준 거하고 유사하고요. 클러스터도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12.3인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옵션이니까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가격 단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미디어 공조 조작계는 토글 방식으로 버튼 한 번을 딱 누르면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으로 터치 타입으로 나오고요. 또 한 번 토글 버튼을 누르면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 버튼계로 디스플레이 터치 타입으로 이게 바뀝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편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디자인이 좀 심플하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나머지가 더 디자인적으로 요소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에어벤트, 이 통기구도 좀 얇게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디자인하고 이런 터치 버튼,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자체를 좀 더 가늘고 길게 심플하게 뽑는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에어벤트가 있죠. 에어벤트 이 디자인 형상은 오퍼진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기아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여준 그런 디자인 요소, V자 형상을 옆으로 뉘은 듯한 그런 거를 에어벤트 디자인에서도 얇게 뽑아서 강조했죠. 그리고 측면부 옆쪽으로 가시면 형광색의 연두색이 보여지는데, 이런 포인트 색감을 넣은 거는 EV6에서 보여준 그런 스포티함, 젊은 감각을 같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홈커버인데요. 홈커버 디자인 어떤가요? K8에서 보여줬죠. 홈커버 외부를 실버톤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원형으로 있고, 그 안에 엠블럼이 들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홈커버를 좀 더 고급스럽고 하이테크적인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디자인 컨셉 자체는 3스포크인데 이게 변형된 3스포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개로 가운데 구멍이 홀이 뚫려져서 손을 파지하기가 좀 더 좋고요. 가운데 손을 넣어서 한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데도 좀 무리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차가 가면서 양손으로 파지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그립감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6월 초면은 사전 예약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6월 3일부터 미리 사전 예약 공문이 떴다는 그런 글도 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라도
스포티지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발빠르게 서치를 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사실 사전 예약이 2만 대 가까이 해서 조금만 늦게 되면은 너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초기에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스타리아가 윈도우 글라스가 깨지는 그런 이슈도 있잖아요. 그만큼 초기에 품질이 많이 검증이 돼서 나온다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작년에 스포티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정의선 부회장이 미리 스포티지만큼은 품질을 강화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을 만큼 이번에 나오는 스포티지는 그런 일 없기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배지였고요. 본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